조금 실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오늘 해야 될 몫을 다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어서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해져.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마음이 안 급해질 텐데, 그죠? 이 생각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잘 말해주는 겁니다. 호흡법은 제가 아까 스트레스나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몸을 이완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조금 해봤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미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처리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연구들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나 생각으로 머리로 하는 거나 이런 것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많잖아요.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가급적이면 의도적으로 많이 자주 해주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동자가 무슨 동이다?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고,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면 이것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꾸 움직이고, 의도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이완이나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호흡인데, 그 숨쉬기 운동은 사실 우리 운동은 아니고 그냥 냅두면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요즘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흡이 우리 평균 수명을 늘려주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요즘 나와요.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그 제임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기자였는데 호흡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가들 여러 호흡법에 대해서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자기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낸 책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싱가포르에 있는 의과대학원에서 그 하는 박사팀이 연구를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호흡 방법으로 치료하는 실험을 했는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왜 이제 그랬냐면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몸은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몸 안쪽이 우리 가슴 안쪽과 배까지 보면은요, 가슴 쪽을 2층이라고 본다면은 소화기 계통이 있는 거를 1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횡격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래요. 그래서 이 근육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횡격막을 많이 사용하는 호흡을 우리는 복식 호흡이라고 그래요. 가슴을 넓혀서 하게 되면 흉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배를 가지고 아랫배를 이렇게 쭉 내밀면서 하는, 그런데 아무리 아랫배가 내민다 하더라도 공기가 아랫배까지 오질 않잖아요. 공기는 어디까지만 가고 끝나죠? 폐 안으로 들어가고 끝나요, 사실은. 복식이라 그래서 배까지 공기가 오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배 근육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서 근육 힘을 사용하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훨씬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그 폐에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빨아들이는 이 숨은 대부분은 잘 쉰대요. 이 호흡의 기술을 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들이쉬는 숨은 잘 쉬는데 내쉬는 숨이 불량한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배설을 할 때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완전히 다 배설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다 장을 비워야 된다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공기가 완전히 배설이 다 밖으로 안 나가고 남아있게 되면은 남아있는 공기는 어떤 공기죠? 이산화탄소예요. 들어가는 공기는 주로 산소를 흡입하고 산소가 폐에서부터 이산화탄소로 이제 교환이 되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밖으로 내보낼 때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다 나오고 일부 남아있는 거는 우리 피 속에서 산소와 균형을 맞춘대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횡격막으로 호흡을 할 때 밖으로 충분히 내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식 호흡을 한 번만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많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자, 일단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들이쉬실 때는 코로 들이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 들이쉬어야 습도나 온도가 공기의 습도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 폐로 들어보내기 때문에 훨씬 우리 폐에도 부담이 적다는 거죠. 예. 코로 들이쉬시고 내쉴 때는 이제 코로 내쉬셔도 되지만은 입으로 내쉬어보겠습니다. 복식호흡 할 때는요. 예. 몸이 좀 편안한 상태로 한 손은 가슴에 처음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이제 행복 이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손은 배에다 대보세요. 예. 대고 처음에 그냥 자기가 숨 쉬는 걸 그냥 느껴보세요. 평소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보면서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미세하지만은 어떤 손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를 아마 느껴볼 수 있으실 텐데 복식 호흡은 그 아랫배 쪽에 된 그 손, 아랫배 배꼽 쪽과 배꼽 약간 아래쪽으로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풍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이쉬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쭉 내미시면서 안에 풍선이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 쭉 내밀어 보시는 거예요. 들이쉴 때는 한 3초, 4초. 그 다음에 잠시 머물러 보시는 거예요. 한 1, 2초. 그 다음에 내쉴 때 입을 약간 끝을 오므려 가지고 불어내쉬시는데요. 이때 숨을 끝까지 쉬기 위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내쉬기 위해서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무슨 실험을 하냐 하면은 내쉬실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무궁화꽃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10가지 세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되고 그냥 10가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리를 내야 하시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그 사이에 들으시지 마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자, 들으시고 충분히 들으시고 시작하실 때 내쉬시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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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소리가 안 나오면서 입술로만 해도 돼요. 그냥 쭉 하면서 숨을 다 내쉬었다 할 때까지 다 내쉬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랫배가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요. 밀면서 아랫배를 들이밀면서 숨을 다 뽑아내고 네. 그러면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좀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조정한다고 그 제임스 네스트라는 호흡의 기술을 쓴 사람은 호흡을 조정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흡을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내쉬는 숨을 충분히 안 쉬면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교환된 숨들이 충분히 안 나가기 때문에 맨날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양이 돌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내쉬면은 몸도 이완이 되고 우리 호흡이 훨씬 더 건강한 호흡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호흡을 우리가 평소에도 자꾸 이렇게 자주 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호흡을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머리가 약간 어지러울 수 있으면 잠시 멈춰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물이 온다 싶으면 멈춰서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해서 꾸준히 늘려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은 평소에도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이 1분에 6번 정도 하면은 아주 안정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합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긴장이 돼서 호흡이 빨라져요. 그리고 호흡이 얕아져요. 얕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내쉬지 않고 호흡을 한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내쉴 수 있게끔 틈나는 대로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뭔가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은 일부러 천천히 호흡을 내쉴 때 충분히 내쉬는 호흡으로,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 네. 이것이 우리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하고, 예, 많이 하게 되고, 특히 비염이 있거나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른 코를 막고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왼 코를 막고 이렇게 쭉 해보시고, 한쪽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것도 이게 이제 교호 호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호흡도 우리의 그 호흡기의 많은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호흡은, 예,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